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는 지금 김성희입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에 다시 한번 상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예상보다 빨리 타결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대감 높였는데요. 나쁜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다가도 또 하루 만에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다우지수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뉴욕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미증시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과 탄핵 이슈로 현재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3대 지수 모두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글로벌 경제 이슈들 분석해드리고요. 선물 투자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고수는 지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고수는 지금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그리고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소개합니다. 오늘은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양세동 마스터 인사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세동 마스터입니다. 네, 오랜만에 나왔네요, 여러분들. 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최근 시황 관련해갖고 계속 번복적인 내용 자체가 반복돼서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급작스러운 상황에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지 돌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다 보니까 항상 긴장하시고요. 오늘도 이제 시황 자체 내용이 탄탄합니다. 헤드라인 4개 열심히 뽑았으니까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잠시 후에 양세동 마스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는 지금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라이브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들 채팅창에 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대답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양세동 마스터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본장은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미니 S&P 500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0.33% 하락세입니다. 2,97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6%가량 약세입니다. 7,773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1.12% 하락세입니다. 55달러 86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26% 오름세입니다. 1,509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9% 오름세입니다. 1.0979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선물시장 시세 먼저 확인해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오늘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지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CNB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에 대해 월가 투자자들은 그의 거취보다 무역 협상 차질을 우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들은 미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가능성은 작지만 그가 수행한 주요 무역 협상이 탄핵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이는 무역 전쟁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탄핵 절차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정부가 다음 달 미중 고위급 협상 전까지 미국산 대두 600만 톤을 사들여 애초 약속했던 2천만 톤 구입을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들어 이미 1,400만 톤을 수입했으며 워싱턴 교섭을 앞두고 수주 전부터 대두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합의는 생각보다 일찍 될 수 있다며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집행이사인 사비네 라우텐슐레거가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라우텐슐레거 이사는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의 양적 완화 재개를 강력히 비판하며 사의를 밝혔습니다. 한편 독일 여론은 ECB의 확장적 통화 정책에 비판적이며 독일 관료들은 ECB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남유럽 국가들의 부당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해봤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석유를 수입한 6개 중국 기업과 5명의 중국인을 새로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 하에서는 협상은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이란이 더 비난할수록 우리의 압박은 커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란 혁명수비대와 이란 기업들을 완전히 분리시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소식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의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서 미국 경제와 주식시장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 대선 등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전문가들 대부분은 탄핵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 또 미국 경제나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탄핵 사태가 미중 무역 협상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탄핵 조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행한 주요 무역 협상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부분이 무역 전쟁 장기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또 나아가서 만약 탄핵 절차로 트럼프 행정부가 힘이 빠졌다고 판단이 되면 중국이 협상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탄핵 절차 개시와 미증시 그리고 무역 협상 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외신 평가 내용을 좀 보면은 이제 탄핵에 대한 절차는 제한적이라는 얘기 자체가 굉장히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탄핵이라는 절차 자체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경험해봤지만은 쉽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다. 다만 이제 미중 무역에 관련해갖고 협상적인 부분에 굉장히 제한을 가할 것인가 이게 주 포커스인데 오히려 저는 반대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싶어요. 트럼프의 지위가 위협을 받을수록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에 대해서 유리한 조건을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헤드라인도 보면 알겠지만은 좋은 소식 자체가 미중 무역에서 우호적인 태도 자체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오히려 탄핵이라는 카드 자체가 나온 만큼 트럼프의 입장 자체가 미중 무역을 우호적으로 계속적으로 꺼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 증시 자체가 이제 급락하는 현상 자체는 굉장히 드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미 증시가 지금 이 탄핵건으로 인해서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가요? 이렇게 본다면은 저는 오히려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조만간 어떻게 보면은 찬스가 한 번 더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중 무역 관련해 갖고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내놓고 어떤 제스처를 취할. 근데 마지막 내용 자체를 보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앞으로 꺼낼 거라는 걸 어림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헤드라인에서 내용이 좀 나와요. 굉장히 낙관적인 태도 자체를 앞으로도 계속 취할 가능성이 높고 탄핵에 대한 내용이 나올수록 낙관적인 우호적인 제스처를 미국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꺼낼 거예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여건 내에서 이제 정치적인 입지가 좋지 않은 상황 내에서 미중 무역 자체를 나쁜 길로 빠지게 한다면은 정책적으로 잘못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 증시는 탄핵 관련해 갖고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 탄핵이 과연 미중 무역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 부분을 본다면은 우호적인 방향성으로 열릴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는 부분을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탄핵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앞으로 조금 더 낙관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다음 달 미중 고위급 협상 전까지 미국산 대두를 대량 사들이고 또 약속했던 2천만 톤 구입을 완전히 이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오랫동안 1,400만 톤을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특히 지난달 수입량이 168만 톤으로 7월보다 84%나 늘었다고 합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미국산 대두에 25% 추가 관세 부과하기로 했던 것을 면제하기도 했는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달 고위급 협상 앞두고 중국 정부는 미국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좀 취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트럼프 멘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네, 미중 합의는 생각보다 일찍 될 수 있다며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제 1번 헤드라인하고 살짝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입지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탄핵 조사를 한다는 입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내에서 어떻게 보면 압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죠, 여러분들. 이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탄핵적인 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과정 내에서 미중 무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해결을 하냐, 아니면은 좀 비관적으로 해결을 하냐. 근데 지금 상황은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입지가 곤란하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슈를 만들어내야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미중무역 관련해서 내용 자체가 탄핵 이야기가 나올수록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마지막 내용을 본다면은 미중무역 합의는 생각보다 일찍 될 수 있다며 낙관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탄핵이 굉장히 제한적일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은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미국 쪽에서 제스처, 중국에 대한 제스처를 취한다면은 미 증시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고가를 갱신하는 거는 문제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행동, 어떤 태도를 보이냐. 그럼 트럼프 또 나와서 얘기하겠죠. 경제가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정치적인 수단인 거예요. 상황 자체로. 앞으로 내용 자체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나올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시황적인 판단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 펀더멘탈적인 상황을 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가에 대해서 상황을 해봐야 되고요. 지금 저항대 위치가 하나 보이긴 해요. 저항의 이탈 위치값이 온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보일 수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 갖고는 이제 차트 볼 때 좀 이따 미정 씨 나스닥 차트 보면서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조금은 우호적인 제스처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이 지속된다면 미증시 고가 갱신 계속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의견 주셨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 차트 보면서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네, 유럽 중앙은행의 독일 측 집행이사 라우텐슈레거가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이 시비는 앞서서 예금금리 인하 그리고 채권 매입 프로그램 재개를 결정을 했는데요. 라우텐슐레거 이사는 드라기 총재의 이런 양적 완화 재개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2의 집행이사회는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대표가 없는 상태로 당분간 머물게 됐고요.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다음 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매파들의 반대가 좀 거세게 나오는 상황에서 시장은 또 마지막 집행이사회에서 드라기 총재가 과연 추가 완화를 결정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2 통화 정책과 또 내부에서의 이런 반발들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드라기 총재 연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근데 중요한 것 자체는 일단은 정책이 이미 나온 상황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시기를 11월 1일로 알고 있어요. 11월 1일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재개하겠다 하고서 22에서 발표가 난 상황인데 집행이사가 나 이거 반대하고서 사퇴한다고 해서 이거를 번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22에서 정책을 이미 내놓았다는 거예요. 발표를 했습니다. 야, 우리 11월 1일부터 할 거야 라고 내놓은 상황에서 지금 몇 명 사퇴한다고 해갖고 바뀔 일은 거의 전무해요, 여러분들. 잠깐 유로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 이제 달러에 대한 강세가 이어질 상황 자체가 여건이 더 마련된 거는 22의 이 양적 완화 정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자, 차트 한번 보고 갈게요. 네.
지금 오늘자로 이제 유로가 올해 최저가를 좀 갱신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확인들 하시고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건 이 지금 하락세 자체가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이러면은 10월 말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10월 말까지. 근데 제가 강조 드렸던 부분은 너무 상황 자체가 전개가 뻔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는 22랑 유로를 좀 비교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은 미국 쪽에서는 단순 금리 인하고 22에서는 좀 강한 양적 완화예요, 여러분들. 금리 인하는 약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적정 금리 수준인 거고 22는 제로 금리에서 더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상황적인 연출 그리고 강한 양적 완화를 펼친다는 게 이게 다소 중요해요.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사이즈가 다른 거예요, 사이즈가. 최근에 있었던 독일 내용이 나와서 한 번 더 언급드리는데 최근 어떻게 보면은 이제 ETF, DLF 사태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예, 독일에 대한 채권 수익률 자체가 추가적인 갱신을 하면서 마이너스를 하면서 지금 이번 주 나온 내용 자체가 첫 원금 손실 자체가 나왔습니다. 확정적으로 첫 네. 원금 전액 손실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국채 수익률 자체가 추가적인 마이너스를 충분히 펼칠 수 있는 여건이었어요, 상황적으로. 왜냐면 양적 완화에 대한 시도 자체를 언급했던 거는 지난 어떻게 보면 5월, 6월부터 나왔으니까 지금 9월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태가 터진 거 자체가 9월 초반부터 이런 식으로 내용이 언론적으로 나왔는데 손실률이 너무 마이너스로 가다 보니까 90% 이상으로 육박하니까. 근데 사전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ECB에서 이런 행보를 걸을 가능성 자체가 몇 달 전부터 언급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니까 마이너스 수익률 자체가 갱신됐던 거죠. 다만 이제 관과를 했던 거죠. 독일은 그럴 일 없어. 왜냐면 유럽의 최강국인데 독일 너마저. 근데 독일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여러분들한테 언급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10월 한 달 기간 내에 어떻게 보면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한다는 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 중인 거예요, 지금이. 네. 제가 채권 매입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 이렇게 언급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기간이라는 설정 자체를 했다는 거는 그 기간 동안 시황이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10월 한 달 기간이라는 모멘텀을 잡은 건 정확하게 ECB에서 11월 1일부터 채권 매입 프로그램 진행하겠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채권 매입을 진행한다는 그 날짜, 그 전까지 채권 매입에 대한 시황이 지금 현재 반영 중인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유로가 추가적인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한 달간 높게 측정이 된다는 부분이 나온 거고 그게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 당일 유로가 올해 최저가를 갱신했던 거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과정 자체가 너무 불보듯 뻔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로에 대해서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지시는 분들이 다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리지널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에 의한 분석으로 따지자면은 지금은 매도로 보는 게 당연시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11월 1일 날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진행하는데 실제로 진행할 때는 시장에 이미 다 반영된 결과값이 드러날 것이다. 오히려 반대 매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날짜적으로 따진다면 10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주 전까지는 매도적인 부분을 굉장히 지속적으로 취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개시하면은 오히려 원웨이로 유로가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기간을 정했다는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 일지 자체는요, 시장이 선반영이 돼버려요. 이미 하기로 한 거잖아요. 이때 하기로 했다. 야, 우리 이때부터 할 거야.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내용을 유로 차트를 보면서 ECB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면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미국 금리가 어쨌고 뭐 어쨌건 간에 중요한 거는 22 내용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게 다소 더 중요하다고 설명을 계속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유로가 최저가를 갱신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수순이었다. 앞으로 한 달,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달이죠. 예, 한 달의 기간 동안 더 추가적인 하락세를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여건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했는데도 유로가 저가를 갱신했다는 거는 유로 시장이 더 세다는 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간단한 이치입니다. 다수가 다 유로 통화 정책 채권 매입한다는 거를 알고 있고 약세에 대한 반영 부분이 오히려 더 높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미국 금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중요하지 않냐면 상대적인 통화 유로 내에서 굉장히 강한 양적 완화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슈는 되겠죠. 금리 인하라는 요소 자체가 이슈는 되겠지만은 환율적인 부분에서 유로 차트를 본다면은 유로 통화 정책을 좀 더 면밀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번 헤드라인 자체의 내용 자체는 어쨌든 집행이사인 사비네 라우텐슐레거가 사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유로 통화 정책 회의에서 결정을 한 거고 한두 명이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미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3번 헤드라인은 생략을 하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22의 양적 완화 정책과 관련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유로에 대한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유로 같은 경우는 11월 1일 ECB가 자산 매입 프로그램 재개하겠다라고 밝힌 그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하락을 보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오히려 그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그 시작하는 순간에는 매수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제 전해드린 소식이었죠.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은 오히려 더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이란산 석유를 수입한 중국 기업과 중국인들에 대해서 새로 제재 목록에 올렸는데, 그러면서 이란이 더 비난할수록 우리는 더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양국의 긴장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들은 이 양국의 긴장을 좀 중재를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상 가능성도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 이제 5일 차트 때문에 굉장히 심란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네.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15%죠. 하루 이제 월요일 들어가지고 이제 날짜를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9월 15일이죠. 네. 9월 15일 월요일 들어서 15% 오르는 급등 형상 자체가 있었는데 그때 사우디 관련해 갖고 폭격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때 얘기 드렸던 부분은 이거는 원 수준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지금 사우디 관련해 갖고 내용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4번 헤드라인 내용 같은 게 오히려 더 중요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 제스처를 어떻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 이 결과값으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상승이라든가 모멘텀 자체를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드렸는데 지금 일단은 원 수준으로 전부 다 회귀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근데 문제 자체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태도인데 이제 이란은 사실 이제 제재를 풀어줘라 협상하고 싶다 이런 제스처를 하지만은 미국은 오히려 아니에요. 미국은. 근데 이제는 좀 다소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이제 5일 차트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이제 유가를 컨트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가를. 뭐냐면은 이란 제재라는 어떻게 보면은 시황으로 유가에 대한 가격을 컨트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이 부분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항선하고 지지대 자체가 좀 균형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 이탈 관점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향후 이제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미국 쪽에서 확실한 이란을 제재를 한다면은 유가가 폭등할 것이고 협상을 하게 된다면은 유가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수렴 구간이 나오는데 이따 차트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지지선하고 저항선이 정확하게 수렴 구간에 지금 맞물려 있어요. 이탈에 대한 관점 자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때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요인 자체가 딱 두 개가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확실한 어떤 행보 그리고 수렴에 대한 이탈 이 두 개에 대한 요건 자체가 충족되는지 판단하고 그때부터는 추세적인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미국은 확실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란에 대해서 야 우리 이제 그냥 너네 제재할 거야. 너네 협상 없어. 이렇게 나오면 그냥 유가 날아가는 거예요. 상승 랠리. 근데 이거를 질질 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질질 끈다면. 미국 쪽에서는 질질 끌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이 이란이라는 제재를 가지고 몇 달이고 끌어버리면요. 이거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 드리면은 굉장히 머리 아픈 상황이 와버려요. 유가를 매매하시는 분에게 있어서. 추세적인 부분이 아니라 계속 박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에서.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황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이란밖에 없어요. 갑작스럽게 사우디 관련해서 폭등이 나왔지만은 원 수준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한 거는 이건 그만큼 지금 왜 15%에 대한 이슈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원 수준으로 회귀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불과 앵커님 일주일 전인가요? 일주일 전에 나왔나요? 기억하시는지요? 거의 그 정도 됐죠. 네.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앵커님께서. 자, 일단은 좀 이따 유가 관련해서 차트 보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이따 차트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관계와 또 유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세동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들 정리해드렸고요. 자, 현재 선물시장 시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미 본장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선물시장도 함께 확인하시죠. S&P 500부터 확인합니다. 네, 전일 대비 0.39% 하락세입니다. 2,974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0.64% 하락세입니다. 7,76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0.9% 하락세입니다. 55달러 98센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7% 오름세입니다. 1,507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로 FX입니다. 0.17% 오름세입니다. 1.09765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선물 시장 흐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첫 번째 이슈 나스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합의가 생각보다 일찍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 원유 재고 증가 속에 사우디도 생산량을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 골드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낙관론에 금 상승은 둔화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자, 그와 동시에 뉴욕 증시 급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소식이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보다 더 중요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구간 나스닥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늘 나스닥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전략일까요? 네, 일단은 이제 미중 무역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누는 게 오히려 좋겠죠. 최근 어떻게 보면은 유가 증시 자체가 좀 다소 조정세가 온 거는 탄핵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는데 어떤 미국 쪽에서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트럼프 쪽에서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소 조금 다른 분위기 자체를 내뿜죠.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급해요. 지금 탄핵 소추 얘기가 나온다 보니까 미중 무역을 좋게 풀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차트적인 얘기를 오늘 당일 데일리 트레이딩을 본다면은 지금 나스닥 기준해갖고 기준선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단가로 따지면은 7,755 위치값에 60분봉 기준선이 위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틱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아시지만은 엘리언트 3파동이 지금 다 나온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문제는 뭐냐면은 이탈 관점이 나오면은 여기서부터는 박스 랠리 플레이 나오다가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당일 저가에 대한 상황적인 부분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에요. 그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7,780에 대한 이탈이 있은 뒤 손절 라인 자체를 7,760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이상적인 태도입니다. 지금 3파동에 대한 랠리 자체가 이탈이 나오고 나서 저가에 대한 자리가 나오면은 그 자리가 손절 라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황적인 분위기로 그럼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저가에 대한 컷 기준을 잡는 거예요. 시황적인 분위기를 하자면은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매수에 대한 가능성이 언제든지 제기되는 자리입니다. 제기되는 자리예요. 확실한 매수가 급등세가 추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는 7,850에 대한 이탈 자리 위치가까지 나오면은 추세적인 부분이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인데 틱 차트로 지금 저점에 대한 기준 자리가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 틱 차트가 3파동이 나왔다는 증거 자체는 오히려 저점에 대한 형성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부여가 된다. 시황도 매수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가 되고 차트도 어떻게 보면 헤드앤숄더에 대한 결과값이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탈 관점 7,780에 대한 이탈 관점부터 매수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나스닥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한 이슈보다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이슈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7,780선 이탈 후에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크루드 오일입니다. 어제 발표가 됐죠. 미 원유 재고가 2주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또 지난주 미국 내 일평균 원유 생산량은 1,250만 배럴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사우디 역시 8월 산유량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현재 원유 생산량 회복됐다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크루드 오일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네, 오일은 관망 주셨네요. 오일은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요 며칠간 제가 오히려 이제 사우디 사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사우디 폭격 사태가 이제 16일이니까 이제 한 10일 됐네요. 여러분들 10일 됐는데 이때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이 이제 유가 자체가 15% 폭등이 나왔지만은 추세적인 부분이 연출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55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가에 대한 WTI죠. WTI에 대한 가격 자체가 15% 급등. 하지만 이게 추세로 연결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우디는 시황적인 부분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오히려 원 수준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매도적인 제스처 자체를 취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지금 매도 들어가기엔 이제 늦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좀 기다려야 돼요. 이제 미국 이란 관련해서 이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매도 들어가면 됩니까? 갭 메웠는데요, 거의 다. 위험해요. 손익을 따지기에는 오히려 좋지 않은 평가 자리예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손익을 따지기에는 그렇게 좋은 평가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도가 나올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최근 변동폭 대비해갖고 추가적인 매도를 보기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딕차트도 어떻게 보신다면은 극한의 어떻게 보면 위치값 자체가 표현되는 자리가 56까지는 붙어줘야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유가에 대해서 자리를 한번 보실 분들은 56.00에서 10에 대한 사이에 대한 저항값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오히려 좋고요. 그리고 매도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 위치값보다는. 근데 지금 유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면은 미국에서 제스처를 취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저항대 보이실 거예요. 저항대. 자, 색깔을 좀 바꿔서 표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연두색 저항대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란을 제재했는데 요건이 얘기했어요. 이란을 제재하고 이탈 자리가 나왔어요. 여기 추세될 가능성이 높아요. 매수만 봐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단가적인 위치를 확인한다면 57.50에 대한 이탈 값은 확실히 드러나야 되는 거고 기다리셔도 돼요, 여러분들. 지금 다 떨어졌는데 원 수준을 다 회귀했어요. 지금 들어가서 뭐 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제 미국 관련해 갖고 이런 제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근데 미국 쪽에서 흐지부지 하면서 계속 이러면요, 원 수준을 회귀하고 뭐가 나오냐면 그냥 여기서 박스랠리 그냥 나와버려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두 가지를 표현 드릴게요. 이탈 나와야 되고, 첫 번째 57.50에 대한 이탈이 나와야 되고, 그럼 추세 나올 가능성 높아요. 이거 60까지 갈까요? 62까지 갈까요?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이탈 나오면.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 쪽에서 이란을 확실히 제재한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야, 우리 너네 이렇게 앞으로 제재할 거야. 예정을 빡 잡아갖고 앞으로 타이트하게 잡아갖고 너네 이때까지 이렇게 안 하면 제재할 거야. 제재할 거야. 표현을 해버려야 돼요. 근데 지금 시황적으로 웃긴 게 이란이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 얘기를 꺼냈던 거, 야, 너네 군인들 다 넣어. 이거였어요. 너네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줄게. 이거까지 제안을 했어요. 이란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우호적인 행보를 보였어요. 실제로. 여기서 이제 미국이 실제로 이란을 제재를 한다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쁜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국제 외교상. 야, 너네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너네 왜 제재하냐 이거예요. 굉장히 웃긴 상황이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재밌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하는, 미국의 역사 자체가요, 원래 약탈적인 면이 굉장히 강해요. 예전에 원주민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백인 우월주의 사상 자체도 굉장히 심어져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고, 아무리 좋은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더라도 자기에게 이득이 안 되면은, 자기 나라에게 이득이 안 되면은 쉽게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나라예요. 이란 쪽에서 여러분들 최근에 시황 쭉 훑어보시면은 이란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야, 너네 핵합의 탈퇴한 거 이거 관련해갖고 너네 수용할 거 다 해줄게. 너네 우리 시설 다 돌아다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럼 미국도 어떤 제스처를 꺼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럼 미국은 지금 간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거를 풀어줄 수도 없고 제재를, 이거 유가를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란의 행보 자체가 굉장히 웃긴 거죠. 이렇게까지는 나올 줄 몰랐는데 미국 쪽에서 나오니까 자기네들이 그래도 제재하면 진짜 나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국제 외교상. 근데도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제재를 하게 된다면 이거 이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협상 단가 들어가면은 이 연두색 추세 자체가 밀리지 않고 그대로 하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단가 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매도적인 추가적인 부분을 취하기보다는 미국 오히려 유리한 값을 취하는 것 자체가, 미국이 제재하기를 좀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나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수익을 올리시고 싶으면요, 미국이 야, 너네 이제 기간 설정했고 제재하겠다, 그럼 매수입니다. 그리고 이탈 나왔다, 거기서부터 매수 그냥 누르는 거예요. 유가 폭등해요. 그게 추세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사우디 관련해갖고 어떻게 보면 폭격이 일어나도 이건 추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네. 시황적으로 단발성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무리 15% 올랐다고 하지만은 원 수준은 회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지금 다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는 앞으로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냐 이 부분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그 다음에 터지는 뉴스 자체가 사우디 원수준으로 나왔던 거 이거 일주일 전부터 나왔어요 여러분들. 사우디 생산량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냥 회복할 것, 원수준을 그냥 쉽게 회복할 것. 그럼 원수준은 원래 내려가는 거예요. 이란 나오기 전까지. 시황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막 유가 폭등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사우디 이거 난리 났네 이거 얘네 죽겠네. 야 이거 이제 앞으로 생산 못하는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또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연출 자체가. 여러분들 원수준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유가 하락세 나오고. 그럼 앞으로 이제 미국 쪽에서 이란과 굉장히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다면은 유가의 추가적인 연두색 추세 자체가 밀리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는 현상이 펼쳐질 것이고 제재한다면은 이탈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단가 자체를 잡기가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오히려 이탈 관점을 노리는 게 나아요. 조만간 나온다는 보장 자체를 제가 확실하게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미국 자체가 너무 질질 끌어요, 상황 자체를. 그러면요, 여기 단가 때부터는 이제 갭 메우고 나서 지속적인 박스 플레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구간이에요. 그럼 몇 개월이곤 이게 나와버리면요, 매매하는 사람은 시황적인 분석이라든가 차트에 대한 분석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추세 할 거예요. 추세라는 것 자체가 상황이 연결이 돼야 돼요.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 상황에 대한 추세 자체가. 이게 연출이 돼야지 그 다음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이란 제재 같은 거는 급발적인 어떻게 보면 시황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예요. 이런 시황 자체는. 통화 정책하고는 다릅니다. 갑자기 미국 나와서 야 너네 이렇게 그냥 이때부터 제재할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급등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 이제 유가 관련해 갖고 유로 유가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 같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매매를 안 하신다면 기다리고 지금 유가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제재를 한다면 오히려 큰 수익을 노리려고 기회를 한번 삼을 것 같아요. 매일 뉴스 하루에 한 번씩만 체크하시면 돼요. 한 번씩만. 여러분들 아시는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국제 유가라고만 치고 그리고 띄어쓰고 이란만 쳐도 다 내용 쫙 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해갖고 미국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나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당분간은. 그래서 제재한다 이렇게 딱 나와버리면 유가 폭등하니까 이 부분만 참고하시고요. 그 전까지는 어떤 제스처를 제스처를 취하지 않으면은 박스 플레이가 그냥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탈이 나오더라도입니다. 57.50 이탈이 나오더라도 이란에서 제스처를 안 치렀는데 그냥 이탈이 나온다. 그럼 그거 그냥 박스 플레이예요. 여러분들. 저항선 이탈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 레인지 안에서 그냥 흔드는 거예요. 어떤 아무런 시황이 없으니까. 이 부분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크루드 오일은 관망 의견 주셨는데요. 자, 일단 사우디 피격 이후에 크루드 오일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 시황은 추세를 형성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원래 가격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지금 다시 그 가격으로 좀 회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현재 좀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짚어드렸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관망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전략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골드 살펴보죠. 다음 달 미중 무역 협상이 조금 긍정적으로 흘러갈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자, 골드 올해 계속해서 상승 움직임을 이어왔는데 이제는 좀 그 움직임이 둔화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골드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보죠. 하나, 둘, 셋. 골드는 매수 의견 주셨네요. 골드는 어떤 전략일까요? 네, 일단은 지금 내용 자체는 미중 무역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아시죠? 전체적인 모멘텀 자체는 통화 정책 자체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안전자산이라는 성향 자체가 갑자기 급등세로 왔던 거는 사실 이제 미중 무역에 대한 나관론을 반영하기보다는 양적 완화에 대한 태도, 전 세계적인 동시다발적인 양적 완화 태도랑 굉장히 밀접한 활동을 펼친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제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는 오히려 골드 자체가 이제 유로가 이제 급등하는 사태가 펼쳐지면 오히려
골드가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에 대한 이탈 자체가 한 달 동안 더 유효한 기간 자체를 겪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싶어요. 단가적인 부분에서 제가 사실 이 위치값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매수에 대한 제스처를 취해라 이렇게 좀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매수에 대한 위치값 자체가.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3,400 틱에 대한 수익 창출에 대한 구간 자체가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조정세가 온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거는 아직 60분봉 대추세에 대한 이탈 관점이 아직은 안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직 안 열렸어요. 오늘 저가 관련해 갖고 갱신 자체가 이탈이 나온다면은 차트적으로 불안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직은 이탈이 안 나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양적 완화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보면 아직까지는 미국 관련해 갖고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마련이 되고 이제 유로 관련해 갖고는 양적 완화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골드 자체가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오늘 저가 포인트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다소 큰 레인지긴 하지만은 1504에 대한 이탈 관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를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상. 오히려 지금 상황적인 연출로 지속적인 매수가 열리는 거는 전 세계 동시다발적인 양적 완화랑 연관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아직 이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1504 이탈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 단가를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아직은 다소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을 판단하셔야 돼요. 자, T차트 한번 볼게요. 자, T차트 관련해 갖고 지금 상황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적인 판단 자체를 내릴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이탈이 다소 나와야겠네요. 네, 이탈이 다소 나와야 되고 오늘 관점으로 지금 봤을 때는 1517에 대한 이탈 나오고 나서 그때 매수를 보시는 게 오히려 맞아요. 지금 지지에 대한 부분이 형성이 됐다 보니까 오히려 좀 웨이팅 하시고 지금 상단 부분이죠. 상단 저항대에 대한 이탈이 나오시 그때부터 매수 플레이를 보는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좀 판단 여부를 내려드리고 지금 매매 포인트를 잡기보다는 오히려 웨이팅 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이탈 나오면 매수 보세요. 오히려 그때가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와 관련해서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보다는 전 세계적인 통화 정책, 양적 완화 정책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주셨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골드는 계속해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세독 마스터와 함께 현재 이슈와 전략 짚어드렸습니다. 네, 자, 저희 이렇게 나스닥과 크루드 오일, 골드까지 한번 전략 드렸는데요. 자, 양세동 마스터님 오늘 국내 선물 이야기도 좀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뉴스를 하나 보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잠시만요. 네. 자, 뉴스 한번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뉴스는 서울경제죠, 여러분들. 서울경제 네. 뉴스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선물 관련해 갖고 일단은 차트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한국은행 금리 자체가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국은행 금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전망 자체가 한국은행이 10월 인하설 자체가 제기되고 있어요. 미국 쪽에서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한국은행은 그래 단행했구나. 그럼 우리도 또 단행해야지 이겁니다. 그러면은 10월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오히려 정말 높은 상황이에요. 한국은행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 관련해 갖고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제기가 됩니까? 이런다면 저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차트 볼게요. 제가 이제 매도 플레이를 보라는 지점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드렸어요. 자, 277.0에서 00에서 매도 보고 280에 손절 두고 딱 보라고 했습니다.
이탈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277에 잡고 계신 분들은 본절 거시고 그냥 냅두세요. 그래야지 수익이 많이 나요. 흔들더라도 그냥 잡고 계시라는 거예요. 과연 이 저항대에 대한 이탈이 나올까요?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10월에 이제 금리 인하를 실제로 단행을 한다면은 이탈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단가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포인트죠.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40틱이라는 어떻게 보면 손절 구간 자체가 측정이 됐을 거예요. 277로 설명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여기는 그럼 저항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고가 형성했던 구간대 자체가 278.75까지 올라왔는데, 그럼 여기는 저항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277 지금 잡으신 분들은 본절 거시고요. 지금부터 냅두셔야 돼요. 만기일 때까지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10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이 저항대가 뚫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을 친다면은 오히려 이 저항대가 밀릴 가능성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시길 여기서 바랍니다. 정리를 네, 하도록 이상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좀 많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밤 11시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